예, 안녕하십니까. 장서 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경의 왈. 그런데 이 경이 청랑서가 아니고 이번에는 청랑경입니다. 청랑경은 그 우리 동양역학 그 중에서도 특히 풍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경우로 아주 유명한 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청랑경을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형지기축 아주 멋진 말이죠. 형이라는 건 혈 주변에 있는 장소를 말하죠. 혈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형이 멈추면은 기가 쌓이고 또 그렇게 해서 만물을 변화 발생시킨다 이거죠. 청량경에는 형지기축 만물 화생이라고 했는데 뭐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땅은 아주 상지 최고 땅이 된다. 그다음에 땅의 귀함은 평지에 있다 이거요. 평지령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토의 귀함은 또 가지령, 지령에 있다 이거요. 지령. 예, 여기 이 평지하고 지형은 약간 차이가 있죠. 여기서 지령이랑은 간용, 줄기간용이 아니라 가지지자의 지자입니다. 그런데 지령에서 일으키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길을 따라서 시작하고 그리고 또 가지룡이 끝나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길을 따라서 요 총자는 모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가지룡을 갖다가 보는 방법은 은은 육룡하다 이거요. 은은 은이란 건 숨는다는 뜻이고 융이라는 것은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 그 어려운 걸 갖다가 미묘하게 이 원자는 이 현자하고 의미가 같습니다요. 그래서 현통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그 현이란 건 아주 오묘하고 깊은 이치를 말하죠. 그걸 통하면은 기람은 그 중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은은용룡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형지기축. 청량경에서 말하기를 청량경 뭐 상중하가 있는데 그런 상중하의 상이가 아니고 이 상이라는 것은 청량경 범이라는 뜻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사의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람과 물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풍수의 기륭은 그 바람과 물에서도 그 생기를 얻음에 있다 이거죠. 풍수 땅을 갖다가 감찰, 우리나라에서는 감정이라고 그러죠. 중국에서는 이 감찰이란 말을 잘 씁니다. 그 방법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관세와 신맥이 있다 이거요. 세는 내령이죠. 맥도 용맥을 때 그 용맥이죠. 그래서 보이는 건 용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맥이죠. 그러니까 관세란 건 체에 해당되고 신맥이란 것은 용에 해당된다고 이해하면 좀 쉽겠습니다. 그럼 맥에는 산맥이 있고 산맥 높은 산이죠. 요거 평지에서는 평지 또는 가지. 에서는 토맥이 되고 또 수맥. 수맥은 물길이라고 썼죠. 그래서 생기가 운행하는 맥은 동 움직임에 있다 이거요. 움직임이란 건 이제 변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생기가 왕성하여 유력한 지구 그런 땅에는 반드시 형과 세가 있다. 형과 세는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형과 세는 서로 좀 달라요. 그런데 형은 세중에 있고 형은 세중에 있고 세중에 있어요. 근데 이제 간단히 생각하면 형은 혈장과 가까운 내룡이라고 장서에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는 내룡, 내룡인데 멀리 있는 내룡입니다.
매그행은 세를 이룸으로써 세 대세 중에 또 형이 생긴다 이거. 대세 중에 형이 생긴다 이거. 그러니까 세는 여기서 대세라고 표현하는데 대세는 멀리 있는 내용, 혈에서 좀 멀어진 멀리 떨어진 곳이고 형은 혈을 포함해서 혈을 가까운 곳. 그런데 속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혈의 진가를 구분하지 못하고 가령이란 말이 있어요. 이건 형국론 또는 무령론이라고 하죠. 가령론으로 점혈하는 그런 방법은 잘못된 것이다. 형이라는 것은 가령일이죠. 가령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형이란 것은 갈형을 의미합니다. 가령은 분별하기가 아주 쉽고 쉽죠. 그래서 이 형국론이라는 것에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요. 다만 형국론을 참고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지나치게 형국론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단지 이름만 취했을 뿐이다 이거요. 그래서 각종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약에 어떠한 형상이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형국론을 또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뭐 비봉지설할지 뭐 노소하전이랄지 장군대전이랄지 뭐 그런 모양이든 어쩌든 간에 용이 지나고 혈이 지나면은 원원 불절 원원이나 불절이나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을 반복이네요. 끊이지 않는 생기가 비로소 있고 또 비로소 그것이 바로 형지 기축하는 혈장이 된다 이거죠. 그걸 예를 들어서 과수 나무의 열매는 먼저 꽃이 피죠. 그리고 또 그 꽃 속의 화심은 결과가 열매가 죽기 하는 장소이죠. 그래서 오직 화심이 있어야지 비로소 생기를 갖다가 나르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만물을 갖다가 발생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최고 땅이 된다 이겁니다요. 왜냐하면 생기가 있어야 비로소 만물을 갖다가 능히 발생시킬 수가 있으므로 형지 축기네요. 형지 축기하는 장소이야 비로소 좋은 풍수이고 또 최상이고 최보기적인 풍수 땅이다. 그랬네요. 그래서 만약에 혈장 장혈 이건 혈장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혈장이란 건 혈을 의미합니다. 오직 각종 아름답고 좋은 형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좀 형국론을 너무 의존하지 말자는 의미도 되겠어요. 단지 기맥도 없고 계지 이건 물을 경계한다는 것이죠. 이건 그 내룡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호의는 저촉룡 우백호 뭐 안산 조산 이런 걸 말하겠죠. 그런 것이 없으면은 미호적 형상이라도 진룡정열이 아니고 또 좋은 풍수도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겉으로만 보기에 좋은 것은 생기가 없고 오직 공허한 형상의 땅은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 형국론을 좀 형국론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일파적 지사는 천장, 숙달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형국론에만 숙달해서 예를 들자면 거북이는 머리에다가 개는 뭐 허리에다가 또 뭐 매는 날개에서 익와란 건 날개와 날개 사이에 움푹 찐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뱀은 또 뭐 여기는 복부에다가 뭐 형국론으로는 보통 뱀은 머리에다 쓴다고 그러죠. 호랑이는 왕자가
왕자, 여기서 왕이라는 건 임금 왕자를 말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것 또한 또 풍수책에 노릇말로 전해진 책이 있어요. 이러한 저멸법은 만두법에서도 사법이 된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미혹은디 아주 쉽게 사람을 미혹시킨다. 그런데 또 그 풍수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들한테는 이 형국론으로 설명하면은 풍수를 쉽게 이해하는 그런 장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은 평이해야 되고 토는 가지각이하다 그랬어요. 풍수적 감창을 하면 원칙적으로 평원에서 최고로 좋은 조건은 뭐냐면은 탄하해하고 관광하해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사방이 시원스럽게 개활하고 또 시야가 요명하다 이거요. 멀리 보이는 산이 있다는 뜻이죠. 그랬을 경우 그런 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강, 천, 지, 호 등이 있으면 더욱 좋다. 다음에는 상강. 만약 산과 강의 결혈한 그런 풍수의 땅이라면 산강은 이제 고래 의거하여 세를 이루고 또 주도 있고 종도 있고 기도 있고 그침도 있고 오는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간 소간이 있고 또 지에도 대가 있습니다. 대지소지가 있는데 그것이 분파백맥 나누어진다는 이야기죠. 나누어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별내용은 아니네요. 다음에요. 간령과 지령. 요 지자나 여기에서 나온 또 그 원문에서는 여기서 지자로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자로 나오죠. 여기요. 뭐 똑같은 의미입니다요. 그래서 대간은 생기 대수성선이고 소간은 소수성선이다. 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소관지하에 가지와 꽃이 있는데 이것은 과수에서 또 크고 가운데 것 그리고 아주 작은 줄기가 있고 또 그 아래에는 가지도 있고 나무 잎사귀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가 있는 형태와 말하자면 비교가 좀 이치가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맥의 형성은 중간과 중간이나 소간으로부터 기가 나누어져서 오는 것이다 이거요. 그래서 간상에서의 가지가 나누어지는 지점에서는 꺾인 부분 나누어진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산봉오리를 솟아 일으킨 후에 출맥을 하는데 여기가 바로 지맥의 기점이다 이거요. 그런데 단 이것은 생기인데 그 생기는 그 수송하는 개시는 일어나는 거죠. 처음 시작하는 장소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기소지는 그 기에 따라서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죠. 시작이 된다는 게 이제 기죠. 근데 이제 마지막이 되면은 여기에서 마지막은 종이죠. 종은 그칠지를 하죠. 그칠지를 종지처죠. 종이나 지나 같은 뜻이죠. 종지를 하면은 말하자면 좋은 것이 보인다 이거죠. 여기서는 종령육수라고 했네요. 그런데 이런 곳이 바로 생기가 가장 충족한 지방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 처음 일어나는 곳은 기가 개시고 시작되고 또 종에서 기가 취자나 마찬가지죠. 의미가요. 그러면 이것을 보는 방법은 뭐냐?
분지병명에 이르러서 생기가 멈춰 쌓인 이후에 국도 만들고 형도 만들고 또 세도 만들고 원도 만들고 고 하는 그 일대가 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여 가지고 감정을 할 것인 감정을 하는데 무슨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진정으로 최고로 좋은 혈장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찾는 방법, 다음 내용이 찾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 여기서 중요한 내용 대목은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필목으로 뭐 책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표현할 방법이 없고 단지 실지 현장에 가가지고 도일 지시하여야 거기서 직접 배워야지 명백함으로 명백한데 그래서 단지 그 지룡의 형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은은 융융하여 미묘현통하면은 길은 그 중에 있다. 이렇게 더 이상 뭐 깊은 이야기가 나오고 뭐 여기서도 뭐 필목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은은 융융 이란 표현으로 마치고 말았습니다요. 계속 지룡에 관한 이야기네요. 지룡에 땅에는 길기가 있다는 것은 흙을 따라 일으키고 지룡에 그치는 기가 있게 되려면 말하자면 물을 따라 일으킨다 이거요. 그리고 새가 순하고 형이 동하면 이게 변화가 활발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 차례 시종이나 종시나 똑같죠. 그래서 수차례 돌기를 갖다가 시종한다. 그러니까 시종이라는 것은 처음에서 끝까지 여러 번 돈다. 혀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 그런 뜻이죠. 법장은 이 중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순형동하고 회복종시 하는데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는 영원히 길하고 흉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요. 지유길기 토수이기 청호경에서 말하기를 평원이든지 고원이든지 이게 높은 지역이든지 낮은 지역이든지 그리고 산강이나 고령은 높은 산, 이것도 산강은 좀 낮은 산을 말이죠. 옛날에 산이 만들어져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성산이나 조산이나 같죠. 그런 때에 대지의 표측은 원래 어떤 모양이냐면 아주 두텁고 연한 껍질로 되어 있다 이거요. 왜냐하면은 지구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이 지기가 밖을 왕이라는 건 이 전치사로 보면 됩니다. 향해서 충출 뚫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한 대로 터진 것이 이제 화산 폭발이죠. 그래서 유적 어떤 것은 지각을 솟구쳐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지구 지면에서는 화산이 폭작을 이루게 된다 이거죠. 이건 하나의 이치를 설명한 것이지 화산에도 뭐 혈이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두 번째요. 어떤 것은 지층지간에 유주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지기로 일반적인 지기가 어디에 이르렀는가 그리고 지층의 토는 어떻게 가냐면 솟아오른 곳을 따르는데 따라 가지고 거기에 이르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산을 이룬다 이거죠. 우리가 말하는 산을 이룬다 이거죠. 그래서 산에는 간이 여러 개 대중소로 있고 지도 뭐 대지 소지 이렇게 있다 이거요. 일반적인 산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평원이요. 평원에는
비록 산에 의거하는 것이 없더라도 지맥의 분벽으로 된 국세는 말하자면 이치는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상군을 보는 방법은 산의 모양이 서 있는 모습이다. 입체를 쓰고 또 평원에 있는 것은 면체를 쓰므로 이 평원은 면체이기 때문에 산군의 관찰하는 그 입체만큼은 되지 않는다. 입체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산군은 어느 정도 산군이 그 뚜렷한 정도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평원이 더 어렵다 뭐 그런 의미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입체와 면체의 중간에 앉을 좌자를 써서요. 좌체도 있기는 합니다요. 대지는 자연상에서 산이 있으면 또 물이 있죠. 그러긴 물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산하고 물은 서로 뭐 이렇게 표현은요. 산은 물을 끼고 또 물은 산을 끼고 그래서 지맥과 토맥이 어디에 이르르고 또 마찬가지로 수맥도 있다고 했었죠. 수맥도 어디에 이르는가. 그런데 그 중에서 지맥이요, 지맥 어디 이른다 이걸 끝내고요. 가지룡에 그치는 기는 가지룡은 물에 따라 일으킨다 그랬었죠. 그래서요, 지맥이 거두어 멈추어 가지고 새를 만들고 국을 만드는 땅이고 또 물의 행동은 또 도국과 도세에 따라서 해치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맥도 물도 말하자면 해치하는데 이것은 산수가 교합하는 산수 해합이며 음양이 교융이다. 이건 해합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땅은 고저가 있고 물은 또 흘러가지고 그 물이 행을 기한다. 다시요. 토는 고저가 있고 물이 흐름으로 따라서 이건 기를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은 행기를 하고 행기가 가능하고 그래서 산에는 높은 곳으로 내려오고 또 맥은 유분압이 있고 돈질이 있고 돈질은 기복과 같죠. 박환이 있고 박환이란 건 순화가 된다고 했죠. 국도 있고 새도 있고요. 범위를 말합니다요. 범위를 세순영동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간 것은 여기라고 부르고 또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온 건 순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뭐가 좋고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룡의 행은 모두 순세이고 가지룡의 행맥은 역국이다. 다 역국이다 아니라 역국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요. 대세의 여하가 순하여도 좋고 순하여도 좋다고 그랬어요. 여가여도 좋다는데 그걸 불가능하고 중요한 건 뭐냐? 활발해야 된다 이겁니다. 활발해야 된다 이거요. 변화가 아주 다양하고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뭐 분압이 있고 돈질이 있고 뭐 박환이 있고 기복이 있고 그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용이나 이것도 살아있는 용이 마치 살아있는 호랑이 살아있는 용처럼 생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죽어있는 용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까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이사가 동서하고 완이 잡아온다. 그래서 맥의 형에는 맥의 모양에는 신령스러운 움직이는 사항이 있어야 하고
원국이나 사실은 팔국이나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원국 팔국에는 두루 우리가 합치면 주밀이 되죠. 주밀해하고 그렇게 되면 생기는 융융하여 생기는 왕성하여 종룡육수 신령스러운 기운이 모이면 인물이 난다. 즉 우리가 보통 그 지령은 인걸이란 말이 있죠. 그 말하고 일맥상통하네요. 회복정신은 물이 오고 가고, 그런데 여기서는 내수가 있고 수구가 있고 거수가 있죠. 내수는 득이라고 하죠. 내수는 원, 멀은 데서 와야 돼요. 원하고 장어다 이거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르러선 멈춰야 하고, 그 물은 멈추다 보니까 동이 아니라 정하야, 똑같은 의미죠. 그렇게 되면 숙이죠. 물의 기운이 쌓이게 된다 이거죠. 수구는 교체해야 하고요. 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수는 고화용루, 멀리서 물구름이 헤어지기가 싫어서 나를 돌아보고 머무르고 싶어 하는 모습. 이 되면 좋다고 그래. 좋다는 말이 고화용루란 말은, 이 말은 또 다음에 나옵니다. 원문에요. 그래서 물이 거하면 기는 그치는데, 말하자면 가기가 싫어서 의불사, 아쉬운 그런 수세다 이거죠. 법장교주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장사는 그 중에 있다 이거요. 그래서 만약 이런 종류 격국적 풍수라면 세심하게 관찰하고 진짜 혈장을 갖다가 얻어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감여기술을 운영하여서 정열을 찍어내고 정확히 찾아내고, 그래서 그 조상의 고래를 이 그 혈에다가 매장을 하게 되면 길은 아주 좋다 이거요. 아주 좋아가지고 친인, 돌아가신 분의 영혼은 안상하고 편안하고 상스럽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자손도 비음, 조상의 음덕이죠. 음덕일 때 음자는 위에 풀초가 있네요. 덕택, 음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다 많은 길상이 있게 된다, 그런 내용이네요. 오늘은 이제 또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